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머랭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아이고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어요. 한번 앓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고, 근데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면 다행이네요. 사실 약 먹고 지금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알람 안 맞춰놨으면 못 일어날 뻔했네요. 야,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네. 시들무에서 주무시는 걸로 이제 방송 펑크가 나는 거는 제가 인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시들무에도 있듯이 돌벤저스가 있잖아요. 오, 돌벤저스는 지금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돌벤저스지만 저희 병원에 한번 제가 일을 했었을 때 어떨다 보니 한 병실에 빌런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빌런저스? 네, 완전 악당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나 싶을 정도로 악당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분들은 정말 일부의 환자분들이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 정중하시고 괜찮으신 분들도 진짜 많으신데 가끔 빌런들이 계세요. 자동차 보험 환자분, 산재보험 환자분, 그리고 국가유공자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산재자보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한 병실에 모이셨는데 그 분들이 다 약간 빌런이셨던 거죠. 어떤 종류의 빌런이냐면 성희롱 쪽이면서 나일롱 환자들. 산재자보 환자분들은 좀 처음 다쳤을 땐 진짜 크게 다쳐서 오시거든요. 처음 다쳤을 때는 진짜 크고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아프실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민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가족들도 힘들고 한 거 알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열심히 케어를 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입원을 하세요. 네. 그냥 좀 후유증 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보험이 좀 강해져가지고 그냥 입원하면 바로 보험조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그런 게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냥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수술했던 그 병원에 그대로 입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막 간호사한테 맨날 아가씨 거리고 그러면서 어떤 성희롱을 하냐면 좀 수위가 되게 세요. 센 것 중에서도 제가 좀 거른 건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그 혈압을 재려면 환자들한테 팔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팔을 주면 되는데 일부러 어떻게 주냐면 가슴에 닿게. 예. 팔을 내밀면 일부러 가슴을 닿을 정도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거나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일하다가 복도에서 어떤 환자분이 뭐 물어보시나고 저희가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엉덩이를 쳐요. 비키라고.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니 좀 비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러지 마시라고 이거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는 그냥 몸으로 쳤어. 내가 손으로 치는 거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복도상에서 뒤에서 찍는 CC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의료진에 대한 인권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았고 진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식판에 이제 밥이 나오면은 그 먹는 고추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도 점심약을 나눠드리러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한 입 베어 먹더니 와 오늘 고추 맛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자기 거기에 두고 맛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막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세상은 미친놈 천지구나. 예. 네. 그러면은 그 병실 사람들이 다 막 웃고 막 마른 간호사들 지나가면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와 쟤는 뼈밖에 없어서 위에서 아프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거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병실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40대에서 60대 아저씨들 그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후배한테 사진이 하나 온 거예요. 새끼 고양이 사진이 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 빌런 병실 환자분 중 한 분이 이제 바깥에 담배 피러 나갔다가 새끼 고양이가 있어서 덜덜 떨고 있는 게 불쌍해서 5마리인가 박스에 담아서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는데 솔직히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그런데 병원 안에 동물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데리고 왔으니까 하루만 그 병실에 놔두고 그 환자분 보호자분이 그냥 데리고 가서 입양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이었는데 좀 못 본 게 아쉽긴 했지만 고양이가 사라지긴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병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했는데 고양이 소리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아내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영상 보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가? 그래서 데려왔으니까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 생각보다는 동물에게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런들 중에서 대장이 한 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장 한 분이 바로 고추 가지고 뭐라고 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그 국가유공자 분이셨어요. 네. 할아버지였고 근데 그 분이 성희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어떤 선배가 참다 못해가지고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예.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와이프랑 딸이 달려와가지고 그 선배한테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소리 지르고 그 선배한테 엄청 모욕을 준 거예요.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네가 흘리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 선배는 이제 그 방 들어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방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빌런 대장분이 손에 안 보이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뇨도 있고 이러면서 상처가 되게 잘 안 낫는 사람이어서 상처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 끝에 긁힌 상처가 났길래 이거 어디서 생겼어요 하니까 옥상이나 1층 중간에 정원 같은 게 있어요. 예. 거기 나무에 긁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긁힌 상처인데 처음엔 되게 가벼워 보였고 여기는 잘 안 나을 수 있으니까 그냥 소독 챙길 때 소독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소독을 계속 챙겨줬어요. 같이 소독을 할 때. 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부위가. 동상 걸린 것 마냥 점점 썩어가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나무에 살짝 긁히신 거 맞냐? 이거 상처 보면은 무슨 못에 찔린 것 마냥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쇠에 찔리면 맞는 파상풍 주사 네. 그거를 일단은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맞추고 계속 저희가 소독을 챙겼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진짜 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병실에 다른 환자분한테 어떤 분이 면회를 오셨었어요. 면회를 오셨었는데 누가 봐도 진짜 얼굴 화장이 너무 진하고 옷차림 무당 같은 화려하신 분이 면회를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빌런 대장 그분이 그 손에서 나는 냄새가 이미 좀 안 좋은 냄새가 났었어요. 상처 부위에서. 근데 무당 같은 그분이 저희 병실 딱 들어오자마자 코를 휙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냄새에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혼자서 막 좀 큰 소리로 말하셨어요. 어디서 여기 짐승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짐승 냄새랑 막 진짜 더러운 냄새가 섞여서 나냐면서 전체 이 방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빌런 대장 그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의사쌤이랑 저랑 소독을 해주다가 뻥 뚫어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어떤 환자의 지인으로 왔냐면 그 고양이 준 사람의 지인으로 왔는데 무당 같은 그 사람이 그 고양이 준 환자 보면서 너 요 근래 어떤 짐승 잡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엄청 좀 쩔쩔 매는 식으로? 아니 뭐 그 고양이 잡았다 풀어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고양이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짐승 털 냄새가 엄청 배어가지고 독한 냄새 여기 다 배었다고. 너 사실대로 안 말하면 나 너 안 도와준다. 너도 조만간 해 입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쩍 고양이 준 그 사람이 소독을 하고 있는 빌런 대장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우물쭈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양이 잡아다가 첫날에 집에 보낸 게 아니라 옛날에 창문을 열면은 안쪽에 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끈으로 창문 밖으로 박스를 연결해서 고양이 그 한겨울에 밖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미친, 아우. 왜 그랬냐고 그걸 물으니까 그 빌런 대장 할아버지가 몸에 좋은 거라면 약간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인데 평소에도 길에 있는 고양이를 그렇게 잡아다가 고양이 수를 건강원에서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새끼 고양이인데 성체가 될랑말랑한 새끼 고양이 5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보다 양이지 이러면서 그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당뇨식에 기본적으로 우유가 나와요. 네. 그 우유를 밥으로 주고 그러다가 손도 다치고 애들 그 엄동 소란이 돼 있다가 그 보호자분 왔을 때 데리고 가서 건강원에다가 고양이 소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원래 그렇게까지 썩을 상처가 아니었는데 네. 걔네들 원한이 엄청 대단했던 거고 그 주운 것도 사실 어미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얘기하시길. 왜냐면 아예 완전 작은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새끼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어미가 돌보고 있었을 거라고. 어미가 돌보고 있었을 건데 잠시 먹이 구하러 갔다가 그 어미 고양이는 새끼 5마리 그냥 다 뺏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도 이제 완전 하늘 품은 거죠. 하늘 품다가 애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엄동설안에 얼어 죽었고 애기들은 건강원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게 다 한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죽음의 최고 기여자가 그 아저씨니까 아저씨한테 먼저 갔는데 다음은 네 차례야 라고 한 거예요. 주워온 게 그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짐승 냄새랑 그 짐승 한서린 그 고양이 소리 때문에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그래 너는 내가 그래 인연도 있고 너는 그래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데려왔으니까 너는 그래 내가 한번 살려주겠다.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이때까지 해왔던 잘못들도 너무 많고 이때까지 죽인 짐승 수가 셀 수가 없어 막 이런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예전에 그분은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전쟁 나갔었을 때도 다른 여자 겁탈하고 그랬을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나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놈은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놈은 이미 지금 앓고 있는 병도 그렇고 저 놈은 이미 조상도 다 버린 놈이야. 웬만하면 그 전쟁에 나간 국가유공자 분들은 조상이 좀 지켜주거나 신이 조금 배려를 해주거나 이래서 죄를 지어도 좀 봐주는 게 있는데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놈은 무조건 죽으면은 지옥행이고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편하게 못 갈 거라고. 자식들도 안 좋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다 듣고 있는데 미친 X가 뭔 헛소리 하냐면서 당장 꺼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봤냐고 봤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무당분들은 기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콧바퀴도 안 끼면서 그래 지랄 한번 해봐. 더 해봐 이러면서 넌 어차피 죽어 곧 죽을걸 막 이러면서 어디 한번 용한데 찾아가봐. 너는 절대로 못 거쳐 그거. 너는 네 인생은 이제 조만간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너는 네 뒤에 달린 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양이 준 환자 보면서 너는 퇴원하면은 일단 와서 빌고 부적 하나는 써줄 건데 일단 너는 산에 가서 빌어야 돼. 좀 빌어야 그나마 나아 하고 그냥 쿨하게 떠나셨어요.
쿨하게 떠나셨고 뒤에 영이 많이 붙었다던 그 빌런 대장 할아버지 결국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염증만 집중적으로 보는 병원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쪽 병원으로 전원을 가셨고 그 뒤로 소식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병원으로 다시 오지는 않으셨어요. 와, 진짜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동물들이 아무리 약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기에 동물인 거고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동물을 그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네. 그거 보자마자 저도 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양이만 동물이냐 뭐 그건 아니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당연하죠. 먹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을 해외에서 먹으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사냥을 해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시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 혹은 그냥 몸에 한번 좋다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야, 진짜로 참.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일단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 허락된 종교의 자유 이외의 종교에 대한 건데요. 오, 예? 이제는 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종교인데 네. 그때는 난생 처음 들었었고 처음 겪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 겪었던 그때 그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교의 이름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 종교 중에서도 수혈을 절대 하지 않는 종교. 아, 그럼 특정이 될 텐데. 네. 근데 뭐 제 입으로는 어찌됐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네네. 어느 날 청소년 한 분? 어쨌든 그 미성년자 분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어르신 분이 걸리기 힘든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어르신 분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 무혈관성 골괴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퇴동맥이 예. 그 대퇴골두라고 하는 저희 허벅지에 큰 뼈 있잖아요. 그게 대퇴동맥을 눌러가지고 그 부분이 썩어서 이제 그쪽을 뼈를 대체하는 그런 큰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하면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그거를 하면은 기름칠이라고 해요. 기름칠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쓰면은 쓸수록 해져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삽입한 기구를. 그분은 이제 선천적 기형으로 거기에서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썩어서 결국엔 도려내고 새로운 뼈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게 출혈이 많이 나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막 이런 거를 다 받고 마지막에 수혈 동의서를 받아요. 근데 그분들은 남의 피를 안 받는 그런 종교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미성년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사인을 하는데 수혈 동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저희는 동의서를 다른 걸로 한 거죠. 수혈 거부 동의서로.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는 1도 안 들어가요. 본인의 의지도 1도 안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이 그 종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도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예. 모태 종교였던 거예요. 이 아이도. 그래서 그 아이도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혈하는 것도 그냥 가능성만 얘기할 뿐이지 100%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수술을 하면은 그 피주머니를 한 2개 정도 차고 나오는데 첫날부터 거기에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한 그 다음날 새벽에 피 검사를 하는데 거의 성인 남자 기준 빈혈 수치가 뭐 13에서 17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빈혈 수치가 15점대라고 하면은 그 수술하고 나서 10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예.
5점이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많은 수혈량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수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젊고 밥 먹고 그리고 수혈 말고 조혈제라고 보조제를 조금 먹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수혈 거부를 한 상태니까 일단 그걸 먹으면서 경과를 보자 하고 이틀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10점에서 8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근데도 이제 피주머니에서 양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죽어도 수혈은 안 된다. 애는 점점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의사가 설득을 해보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신에게 맡길 거다. 조혈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걸 그냥 쓰면서 수혈은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쓰면서 계속 지켜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당연히. 상태가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더니 이제 빈혈 수치가 6점대인 거예요. 6점대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까딱하면은 그냥 숨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의사쌤이 이 정도면 진짜 위험하다. 네. 이 정도면은 너무 위험하고 진짜 사망할 수도 있다. 이제는 수혈을 진짜로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애는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자기네 신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기로 했으니까 됐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없었을 때 애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다고. 근데 이게 미성년자니까 결정은 없잖아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맘대로 그렇게 수혈을 하면은 그건 의료법상 위반이 돼가지고 저희가 고소를 먹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결국엔 저녁에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진짜 침대를 한 바퀴 다 둘러싸가지고 무슨 기도인지도 못 들었어요. 아예 무슨 뭐 중얼중얼 하는데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막 하는데 애는 울고 있고 부모님은 약간 청빈동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하면서 애 옆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피검사조차 하기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애 몸에서 피를 뽑으면 그만큼의 피 손실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피를 뽑아도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혈액을 안 맞을 걸 아니까 괜히 애한테 더 이상의 피 손실을 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애는 한 일주일 정도 버티고 17살이라는 너무너무 예쁘고 이른 나이에 갔어요. 참 정말. 와,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다 겪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가끔씩 정말 그때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아예 간호정보조사지를 할 때 저희는 그게 이제 물어보는 게 무조건 생겼거든요.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를 안 드시거나 수혈을 거부하신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가 이제 무조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고 만약에 수혈을 거부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동의서를 먼저 받게 돼 있고 저는 근데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평소에 본인 피를 혈액원에 자가 수혈을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 왜냐면 남의 피를 받진 않으신 수혈을 안 받으니까.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헌혈을 할 때 이 피는 내 피로 나중에 쓰겠다 하시면은 거기서 조치를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 이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 피가 폐기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혹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 자기 피를 수혈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종교에 위법이 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피를 미리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료진은 제가 알기로는 보호자가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상.
네, 특히 미성년자는 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뭐 의료진이 그때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술만 하더라도 가족 동의서를 딱 내미는데, 네. 그죠? 예, 참.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뭐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둘 다 사람이 정말 싫어지는 이야기네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시고 겪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지 참.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네. 치료하면서 느끼는 보람감도 오.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제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힘든 점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생명이 위급하신 분들이 살아났을 때 정말 간호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때마다 뿌듯하죠. 맞아요. 의료진 분들이 안 계시면 또 우리나라에서 살아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머랭님 힘드신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머랭님의 두 가지 이야기 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진짜로 의료진 분들 지금 많이 시들문 듣고 계신 거 압니다. 네, 지금 간호사님들, 의사분들, 뭐 여러 의료진 분들이 함께 시들문 듣고 계신 거 아는데, 항상 힘내시고, 분명히 힘든 점, 그리고 막 모욕적인 점, 이런 점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들문 들으시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항상 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